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7월 21일이 되겠습니다. 7월 21일, 어떤 일이 이 지구상에 있었을까요? 네. 음, 여러분들 혹시 진화론을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하등동물부터 이렇게 진화해갖고 고등동물이 됐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서 원숭이가 지금 사람하고 상당히 가깝죠. 그래서 유인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원숭이가 진화가 되면 사람이 된다. 그 말이 믿어지나요?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원숭이가 진화를 해도 사람이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저기 그 혹성 탈출이라든가 그죠? 찰턴 헤스턴이죠. 주연으로 이제 아주 오래된 그 영화인데 혹성 탈출이 거기서 보면은 이제 원숭이가 인간을 지배를 하죠. 예. 그런 세상이 될는지 모르지만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설득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어떤 그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좀 이상한 걸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천체를 관측하는 그 망원경 부품 중에 하나인데 고장이 나서 이거 수리를 하러 가는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걸로 많이 이 하늘을 밤하늘을 보셨느냐 그러니까 많이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전 아무리 이 바깥을 생각하더라도 정말 난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나는 상상이 안 간다. 내 머리로는 도저히. 그러니까 그 사람도 웃더라고요, 그냥. 정말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음지와 목토 천의 명 이게 이제 명왕성 빠졌죠. 응? 행성에서 수음지와 목토 천의 여기까지 탁 가다 보면 뭐 숨이 콱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제 그게 은하계죠. 아니죠 태양계죠. 그 태양계를 벗어나면 또 이제 뭐 은하계가 되고 이 뭐 나중에 블랙홀 뭐 화이트홀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저는 상상이 안 가요 도대체. 이게 얼마나 큰 건지 그리고 우주는 끝이 없다라고 하는데 끝이 없다고 해도 이상하잖아요. 그 끝이 있으면 그 다음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 대체 뭐가 뭔지.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둘이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그쯤 되니까, 이건 주님이 만드셨구나.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 이렇게 그 사람도 동의하더라고요. 고개를 끄덕끄덕.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깥을 들여다보고, 뭐 내다보고 해도, 정말 이 우주의 신비, 정말 알 수가 없죠. 근데 우주뿐만 아니라 우주만큼 복잡한 게 또 이 인간이고, 인간은 여러 생물 중에 하나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제목이 이제 사실 오늘 제목이 원숭이 재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그 기독교 국가죠. 프로테스탄트 정신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이제 국가인데 만들어진 국가인지 만든 국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국가예요. 상당히 그 종교적인 성향이 이제 강해서 교육에서도 어, 그 하느님의 창조론을 갖다가 이제 믿고 그걸 이제 학생들한테도 가르치는데 이 원숭이 재판이라는 게 이제 그 원숭이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 생물이 진화를 한다는 거예요. 진화론을 갖다 가르친 거예요. 한 선생님이. 그랬더니 이게 이제 뭐 정부의 주정부가 됐든 뭐 연방정부가 됐든 정부의 어떤 그 교육 지침을 갖다가 어겼다라고 해갖고서 이제 선생은 이제 고발한 거죠. 고소한 거예요. 이게 지금 테네시주 미국 테네시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것도 상당히 오래전 일입니다. 1925년이니까 딱 100년 전 일이네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사안을 놓고서 이제 재판을 벌였는데 이제 원숭이를 놓고 진화론을 얘기하다가 이제 이 고소고발 사태가 이어지면서 이제 재판을 갔기 때문에 일명 그 원숭이 재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7월 21일 오늘 1925년에 원숭이 재판이 있었던 그 날이다라는 얘기죠. 도대체 이 원숭이 재판이 뭔지 우리가 한번 약간 좀 흥미롭죠? 어떻게 보면은 참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 같기도 한데 이 원숭이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원숭이 재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요를 먼저 볼까요? 1925년 7월 21일 오늘입니다. 미국 테네시주에서 진화론 교육 문제로 원숭이 재판이라고 불리는 재판이 열렸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네. 재판의 원명은 스콥스 재판, 스콥스 트라이얼. 그러니까 말하는 피고죠. 피고가 이제 스콥스라는 그 학교 선생이었어요. 스콥스 재판으로 이는 1925년 7월 21일 미국의 테네시주에 있었던 과학교사 존 스콥스에 대한 재판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존 스콥스는 공립학교 내에서 진화론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한 테네시주 법률을 어기고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라고 하네요. 선고가 아니고 완전히 어, 선고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워낙
기독교 청교도적인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만든 그런 나라기 때문에 정말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 진화론 그러니까 다 창조론이다. 얘가. 하나님이 다 만드신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걸 먹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진화론이라는 그 과학적 어떤 그 지식 그걸 갖다가 빗대 갖고서 그 뭐 나중에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느냐 뭐 이제 그런 얘기였겠죠.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관용적으로 원숭이 재판, 몽키 트라이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예,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스콥스예요. 참 어떻게 보면 훌륭한 과학 교사죠 사실은. 근데 이제 저때 애가 이제 1925년인데 우리로서는 기가 막힌 일본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런 때지만은 뭐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교육도 시키고 그랬던 거고요. 존 스콥스가 유죄 판결을 받자 재판이 있었던 테네시주의 작은 마을 데이턴은 미국 전역에 알려졌고 재판에 참여한 양측의 변호사들도 덩달아 유명세를 탔다. 데이턴이라는 도시가 많더라고요. 미국에 보면은. 하여튼 그 이제 조그만 테네시주에 있는 마을인데 이런 그 재판이 이제 이게 진화론을 가르친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게 막 그냥 유명해진 거예요. 판결 이후 기독교 내에서도 기독교 근본주의와 자유주의 신학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근본주의, 펀더먼털리즘이죠. 그 근본주의자들은 당연히 그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를 이제 주장을 하는 거겠죠. 당연히. 근본주의니까 그야말로. 그러나 이제는 뭐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과학도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르던 사람들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과연 세상을 창조했느냐? 아니 거기에 의문도 갖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자유스러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이제 그런 신학의 한 분야가 이제 나타나면서 서로 격렬하게 이제 논쟁을 벌였다는 얘기입니다. 배경을 볼까요? 1925년 테네시주에서는 세계 기독교 근본주의 협회의 테네시주 회장 존 W. 버틀러가 주의회의 로비를 해서 공립학교 내에서 진화론 교육을 금지하는 버틀러법을 갖다 통과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자, 미국은 그 사람 이름을 따갖고서 이 법을 명명을 하죠. 물론 애칭입니다. 뭐 앨리스법이나 우리도 있죠. 뭐 민식이법 이런 식으로. 어, 하여튼 그 애칭으로 법을 저렇게 불러요. 저 사람들은. 자, 이 법안에 반대하는 미국 시민자유연합, 아메리칸 시빌 리버티스 유니언, ACLU라고 부르는데 시민자유연합에서는 존 콥스와 함께 법률 불복종을 시도했다. 그 법률을 우리는 인정 못한다, 지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된 거죠. 과학교사 입장에서는 이제 충분히 진화론을 가르칠 수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과학교사였던 존 스콥스는 1925년 5월 5일 생물 교과서에 있는 진화 이론을 가르치다가 고발이 됐다. 네. 이제 뭐 학생들이 이제 배우고서 가서 그랬을 거예요. 뭐 집에서 기도하고 교회 나가서 일요일날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할 때는 다 하느님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그게 아니고 만든 게 아니고 진화가 됐다라고 얘기하네요 하고 학생들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이제 거기에 노발대발 갖고 이제 그 가르치지 못하게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게 소송까지 간 거죠. 재판에는 양측 모두 거물급 변호사가 동원이 되었는데 원고 측은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이었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었고 피고 측 변호인은 미국 시민자유연합의 클레런스 데로우였다라고 하네요. 둘 다 유명한 그런 변호사였던 모양입니다. 우리로서는 지금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이제 재판은 라디오로 중계가 되고 미국 전역에 전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재판 중에 데로는 이제 피고이 스콥스의 변호인이죠. 브라이언을 공지로 몰아넣고 브라이언은 성경에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시인을 했다. 어, 사실 뭐 저도 성서개서를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한 학기 이제 강의를 들었지만 성경을 해석하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이제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뭐 하나하나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있는 그대로 믿으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뭐 의문을 표시하고 갖다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바로 이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그 부분도 사실 어떻게 검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다만 진화론 교육이 법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은 사실이므로 재판 결과는 유죄로 판결되어 스콥스는 $100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니까 실정법을 위반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재판에서 스콥스는 패했고 브라이언은 승리했지만 이후 다른 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소송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각 주에서 진화론 교육을 금지한 반진화론 법안이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라는 그런 법안임을 부각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킨다고 그랬는데 얘를 교육하는데 종교를 들이대갖고서 이제 야 이거 말도 되지 않는 거다라고 해갖고 벌금을 매기는 그런 재판 결과가 나오니까 이거 굉장히 부각될 거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예. 이는 또한 이후에 스푸트니크 쇼크로 인해 미국 주정부에서 국가방교육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교육자나 교육학자 대신 과학자들이 직접 과학 교과서를 집필하게 되었다. 음. 자, 스푸트니크 쇼크는 이제 소련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우주선을 막 쏴올리고 그러잖아요. 뭐 유리 가가린이 뭐 우주 유영을 하고 들어오고 바깥에서 이렇게 지구를 내리다보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여기서 이제 완전히 쇼크를 받은 거죠. 야, 이거 이래서 이렇게 우리 과학이 뒤떨어지면 되겠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물론 그 이전에 종교와 과학이 그 교육 이런 것들이 정치 이런 것들이 분리가 돼 있었지만 그게 이제 뭔가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자나 교육학자 대신에 과학자가 이제 교과서를 썼다. 글쎄요, 교육계가 있는 과학자가 있었다라면 그 두 개를 다 충족을 시켰을 텐데. 예. 자, 어찌됐든 과학자가 이제 교과서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자, 생물학의 경우 미국 생물학연구소에 의해 제작된 교과서가 미국 전역에 널리 보급되었는데 여기서는 과학적 근거에 의해 진화론을 생물학의 근간이 되는 핵심 이론으로 강조하고 있다. 자, 그러나 과연 진화론은 그럼 보편 타당성 있는 그런 이론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쎄요, 하등동물이 고등동물로 이렇게 진화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리 봐도 원숭이가 사람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뭐 됐다면 벌써 다 됐겠죠.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그 원숭이 재판의 이제 개요인데 어, 정말 어, 사람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진흙에다가 이렇게 그 콧김을 불어넣어갖고서 이제 영혼을 만들어갖고 움직이게 만들었다. 혼자 쓸쓸해하니까 그 아담이 만들어졌는데 쓸쓸해하니까 그럼 갈비뼈 하나를 뽑아갖고 이제 여자인 이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줬다. 그 둘이 재미나게 사는데 그 뱀이 다가와서 사탄인 뱀이 다가와서 살살살살 둘을 꼬셔갖고서 선악과를 까먹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이 참 그냥 기도하죠. 네. 그래서 저도 그 종교를 갖고 있는데 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만은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설명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다. 쫓겨나갖고서 쫓겨나면서 그랬죠. 이브가 아유 가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만든 그 사람은 아담과 이브 두 분인데 어디 가서 가다가 사람을 만나요? 그것도 좀 아마 성경 그렇게 써 있는 걸로 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성경을 뭐 빠삭하게 읽어보지도 못했지만은 뭐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주장을 들은 기억이 나요.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살다가 이제 카인과 아벨이 이 또 나쁜 거를 선택해요. 카인이 아벨을 죽이죠. 인간은 이게 나쁜 쪽으로만 이렇게 선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구원하러 예수가 오셨고, 예수가 실패했고, 이게 이제 통일교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재림주가 오는데 그게 이제 문선명 교주다. 그랬는데 그 양반도 돌아가시고, 요즘 정치판에서 이 통일교 얘기가 자꾸 나오던데, 정말 참 알 수 없습니다. 예,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그 스콥스 재판, 소위 그 원숭이 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자,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든 생물들은 공동조상에서 유래되었지만 생물들의 계보가 세대에 따라 변하면서 계속 분지하기 때문에 생물계의 다양성이 생긴다라는 생물학 이론이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갈라져 갖고서 뭐 원숭이도 나오고 뭐 물고기도 나오고 그런다는데 글쎄요, 누가 봤나? 아니,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누가 본 걸 적었다라 모르는데 글쎄 다윈이 보고 적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진화의 날이 있어요. 2021년에 제가 방송을 했네요. 방송번호 46번입니다. 2021년 11월 24일 날 진화의 날이 있어갖고서 제가 날짜 이야기해서 이 진화의 날을 그 소위 그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진화의 날로 11월 24일이 정해진 게 1859년 11월 24일 날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그 책을 출판을 한 그 기념 일종의 논문이겠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11월 24일이 진화의 날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 24일은 진화의 날입니다. 내년도 그렇고요. 네, 하여튼 뭐 아담과 이브가 서로 춤을 추는 건지 카인과 아벨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둘이 저렇게 날뛰는 거 보면은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고독은 정말 견디기 힘든 그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숭이가 진화하면 인간이 된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세월이 가도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비단 생물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도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우주를 관찰하는 그 망원경을 갖고 있던 사람하고 나눈 대화가 바로 이런 거죠. 자, 지구, 또 태양계, 은하계, 뭐 블랙홀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정말 이 우주 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잘 모르지만 계속 팽창해 나간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팽창을 해 나갈 건지 끝이 없으면 그게 뭐죠? 끝이 없는 게 뭐죠? 끝이 있다? 끝이 있으면 또 다른 시작이 뒤에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알 수 없어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주의 끝이 있다. 그 뒤는 뭘까요? 제 머리로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또 이론을 동원해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죠. 영원히 그 이제 뺑뺑 도는 그런 걸 만들어 갖고서, 우주는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팽창을 해간다. 저는 이 팽창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팽창, 어떻게, 어디까지 팽창을 하는 거예요? 점점 멀어질 텐데. 그러면은, 우주가 팽창을 한다면, 그게 뭐죠?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도 뭐예요? 지구도 팽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지구도 점점 커지고, 태양도 점점 커지고, 그런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구 지름은 정해져 있잖아요? 팽창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이 만들었구나. 이게 창조론과 다시 부딪히게 되죠. 이렇게 뺑뺑뺑뺑 돌다가 죽는 게 인생이고, 모든 어, 생물, 무생물 모두가 갖는 운명이다라는 얘기죠. 우주론적 운명이죠. 자, 창조론, 여기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동영상을 재생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개신교의 이제,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름이 김명현 교수로 기억이 되는데, 카이스트 교수인가 그래요? 이분이 완전히 창조론, 이게 인간 창조, 이런 것들을 참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주 재밌는 영상입니다. 이거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알아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 원숭이 재판이죠. 원숭이 재판으로 인한 창조론과 진화론의 한판 승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정말 창조냐 진화냐. 연세대 신과대학교 교수로 계신 분이 또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게 있습니다. 시작 박사고 목사 하시네요. 네. 네. 한번 이것도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알아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 원숭이 재판과 진화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